자, 안녕들 하세요.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건 없어요. 지금 새로 배우는 게 있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했던 거를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뺐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럼 그게 안 나올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따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몇 개를 그렇게 뺐습니다. 분량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이걸 8시간에 하니까 조금 모질란 듯 싶더라고요. 시간. 그래서 그런 것은 따로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자, 맨 처음 1쪽부터 출발할까요? 자, 맨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국세냐 지방세냐? 이건 뭐 가장 기본이죠. 국세다 지방세다 하는 건 항상 알아둬야 돼요. 그럼 국세다 그러면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밑줄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그 다음 상속세와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지막에 인지세만 밑줄 치면 됩니다. 해서 국세는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 지방세다 그러면 자,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 재산세 밑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된다? 지방세더라. 끝.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해서 맨 먼저 국세와 지방세는 그놈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보통세와 목적세 개념이 되는데 목적세만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가 용도가 정해져 있다. 목적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세가 되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니까 보통세 공부하지 말아요. 그럼 목적세는 5개뿐이 없습니다. 몇 개? 5개. 5개가 뭐냐? 국세에 해당하는 게 3개가 있는데 뭐가 있나 보니까는 첫째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되죠? 농어촌에만 써요. 이름 자체의 목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교육세, 교육에 써야 되겠죠.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다. 걷어가지고 학교시설에, 교통시설에, 에너지시설에 용도가 정해져 있죠. 이름에 나타났죠. 그렇지만 다 몰라도 되고 농어촌 특별세만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일단 국세에 해당하더라. 그리고 목적이 있더라. 자, 지방세 나와 있는 건 2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쓴다? 지방교육에.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걷어서 어디다 쓰느냐? 지역시설에 써야 되겠죠. 뭐 오물처리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에 써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5개가 있지만 이 중에 얘가 작년에 나왔어. 빼버려. 얘만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교육. 여러분은 학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에너지시설 신경 쓸 필요 없어. 더울 때 에어컨 빵빵 틀면 돼. 괜찮아.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지방교육세는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 오타가 아니라 누락된 거죠. 국세 보면은 3번째 줄에 교육세 나와 있죠. 그 밑에다 괄호 열고 뭐라고 써줄까요? 교육세 뭐라고 써? 그래, 걷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 교육시설에 써야 되니까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누가 신경 써야 돼? 국가가.
교육은 백년지대에게 누가 신경 써야 돼? 국가가. 교통시설 누가 신경 써야 돼? 국가가. 그래서 국세는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농어촌 특별세. 왜? 시험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냐? 자, 국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또는 지방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국세, 지방세 꼭 알아둬야 되고 목적세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목적세는 이름 자체만 해석을 잘하면 된다. 이름에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목적세가 되는 거야. 그럼 나와 있는 문제 1번 보죠. 자,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동그라미 쳐야 된다? 국세예요.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찾아야 쉽다. 그럼 국세 보니까 1번 지방교육세, 지방세, 2번 지역자원 시설세 뭐가 된다? 지방세, 재산세 뭐가 되죠? 지방세. 그러니까 1, 2, 3은 지방세, X.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봐야 된다? 목적세.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써야 되죠? 농어촌. 목적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그럼 목적세 답은 몇 번이 될까? 4번이 된다는 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면서 걷어서 종합부동산에 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이름에 힌트, 아니 답이 다 주어진다는 얘기야. 우대뽀로 외울 필요 없어요. 농어촌, 걷어서 농어촌에 쓰는 거구나. 딴 데 쓰면 안 된다. 끝.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분류하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신이죠. 어디 출신이냐?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가 출신이 되지만 지방세는 광역단체냐 기초단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세 가지만 공부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로 높은 데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면은 특별시, 인천이면은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는 도에서 걷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 특광 부세가 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개념이에요. 등기 등록이다 그러면 강원도, 경상도 여기는 도에서 걷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걷어요. 인천광역시 구청에서 걷어요.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도, 부세다, 혼자 튄다. 얘만 꼭 신경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가져다 씁니다. 기초단체는 시, 군, 구청이 되는 거죠. 그럼 따져보면 요거예요. 취득세는 광역단체가 가져다 쓰는 거고 그 다음 재산세는 기초단체가 갖다 쓰는 거고. 괜히 어렵게 설명했나? 광역단체가 뭐고 기초단체가 뭔가 이해하시나? 괜히 했어. 그냥 제일 높은 사람이 취득세 갖고 반장이 부반장이 재산세 갖고 쓰란 얘기야. 그런데 서울만 특이하죠. 서울은 구청에서 걷습니다. 구세. 걷어가지고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에 섞어가지고 나누기 25개 구.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서울은 재산세를 특별시에서 관리하니까 특별시세 구세라고 얘기한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세가 많죠. 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서울특별시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득세다 공부할 필요 없어. 머리 터져. 그러니까 뭐만 튀면 돼? 등록면허세만 특별시와 관계가 없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특별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 찾는 건 굉장히 쉬워.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특별시세와 관계가 없는 것 하나뿐이 없어.
근데 여기에 낯선 게 나왔을 때, 지방소비세 안 배웠는데? 교육세 안 배웠고, 지방소득세 안 배웠고, 지방소비세 안 배웠고, 안 배운 건데 어떡하나? 고민할 거 없어. 우리가 안 배운 건 다 정답이 아니야. 따라서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 뭐로 가도 정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나와 있는, 문제 2번 보죠. 밑줄.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주민세 모르는데, 취득세는 특광도 아는데, 지방소비세 모르는데, 지방교육세 모르는데, 큰일 났네, 안 배웠는데, 답은 뭐가 되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얘기하죠? 도구세라 얘기한다는 것.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왜 기억하고 있어? 개세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왜 개세가 되는지는 보충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가세, 종량세는 개강 때부터 공식 배운 게 있었죠. 첫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 개강 때부터 배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1억, 2억, 3억 금액으로 나오는 것을 종가세라 하는데 대부분의 조세가 종가세야. 1억에 몇 프로, 2억에 몇 프로.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 수량이 나올 때가 있어. 수량, 건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한 건, 두 건, 세 건. 수량이 나오면, 가액이 나오면 종가세야. 수량이 나오면 뭐가 된다? 종량세가 되겠죠. 그럼 대부분의 거가 종가세니까 공부할 거 없어. 그럼 종량세는 몇 개 안 돼? 이 중에 2개만 배웁니다. 첫째, 인지세. 인지다 그러면 수입인지 여러분 봤죠? 거기에는 금액이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갖고 올 걸 그랬어, 하나. 그죠? 우표처럼 금액이 나오잖아. 이게 뭐야? 한 장에 얼마. 이게 바로 인지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지 때 금액이 바로 인지세야. 그러면 한 장에 5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겠죠. 그래서 몇 장이냐? 한 장이다. 얼마냐? 세금이 5만 원이다. 그럼 곱하면 5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지세는 상식으로 인지세, 인지야. 거기만 한 장당 금액이 나와 있어. 한 장당 얼마? 이게 인지세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수입인지 한 장 사서 수험표 옆에다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양다리 걸친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양다리 걸친 게 뭐가 있느냐? 등록면허세가 있죠. 양다리 등록면허세 뭐가 되느냐? 우리가 건수가 있었잖아. 한 건, 두 건, 세 건. 건당 세금이 얼마라고 배웠죠? 6,000원. 건당 6,000원.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 양다리 걸친 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박스에 보면 체크 돼 있죠?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모두 적용이 되더라. 그러면 문제 3번 보죠. 종량세 형태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 것. 종량세를 일부라는 것은 양다리 걸친 거란 얘기죠. 종량세만 이게 아니죠. 종량세만 그러면 인지세뿐이 없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인지세. 그러나 종량세를 일부 채택한다는 건 종가세인데 종량세도 일부 채택을 하고 있다. 양다리 걸쳤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뿐이 없다? 등록면허세.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는 것. 말 이해 가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의 이론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그에 대한 문제들은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